안녕하세요. 기업 탐방 중심의 독립리서치 아리스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국민연금이 본인들의 포트폴리오 변화를 좀 가져왔습니다. 2분기 리밸런싱을 진행을 했기 때문에 이에 따른 변화 내용들, 그리고 여기에서도 우리가 투자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영상에서는 그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번에 발간한 분석 보고서는 저희 유튜브 멤버십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이미 저희 네이버 카페에 들어오셔가지고 VIP 실버 등급을 받으셔가지고 보고서 원본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해드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튜브 멤버십 서비스를 신청하신 분들은 저희 네이버 카페에 들어오셔가지고 이 보고서 원본을 받아서 직접적으로 투자를 하셔도 된다, 이 말씀을 드리겠고요. 기본적으로 그냥 구독만 하시는 분들은 지금 영상을 통해서 제가 대략적인 것들 설명을 다 드릴 테니까 충분히 영상만으로도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듣고서 투자하는데 도움을 받으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2022년도 2분기 국민연금의 리밸런싱, 이 이야기 말씀을 드릴 텐데, 우선 구독, 좋아요 안 하신 분들 있으시면 구독이나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요. 알람 설정도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개요부터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국민연금은 다 아시겠지만 1988년도 국민연금법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투자를 좀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2년도 4월 말 기준으로 보시게 되면은 운용 규모가 대략 920조 원에 달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가장 큰 기관 투자자다라고 정의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 국민연금은 다 아시겠지만 국민들이 직접 낸 거기 때문에 이거를 잘 운용해 가지고 다시 되돌려 줘야 될 그런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기금의 안정적인 성과 제고와 위험 분산을 위하여 국내 채권의 비중을 지속적으로 축소를 좀 하고 있고, 그리고 국내외 주식 쪽에, 그리고 대체 투자 이런 쪽으로 투자를 좀 확대해 나가면서 포트폴리오의 다변화를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22년도 1분기 기준으로 국내 주식에는 얼마를 투자하고 있냐면은 157조 원 정도를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 자산 대비했을 때는 국내 주식 투자의 비중은 16.9%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전체 운용 규모로 볼 때는 비중이 높은 편은 아니지만 앞서 포트폴리오 다변화 추진을 한다 말씀을 드린 것처럼 장기적으로 볼 때는 주식에 대한 비중을 조금씩 더 늘려나갈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번 2분기 국내 증시는 급락을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규로 지분을 늘린 기업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전자공시 시스템에 22년도 7월 5일 122건의 지분 변동 공시가 이루어졌고, 이게 전자공시 시스템에 다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분석을 제가 한 거고요. 우선 5% 이상의 신규 편입 종목은 24곳, 3% 이상의 증가를 보인 기업도 3곳, 그리고 2% 이상의 지분 증가도 10곳, 그리고 대략 0에서 1% 이제 조금씩 사고 있다, 이런 기업들로 대략 한 37곳이 됩니다. 따라서 이들 기업들에 대한 어떤 매매 패턴 또는 수급 동향, 이런 걸 잘 분석해 보시면은 좋은 투자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다, 이게 기본 주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의 기금운용본부 홈페이지나요, 또는 전자공시 시스템 이런 곳에도 지금 공시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7월 5일자 전자공시에 들어가 보시면은 다 나와 있으니까 한 번씩 궁금하신 분들은 보시면 될 것 같고, 해당되는 기업의 개별 기업 공시 내용을 보셔도 확인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020년도 국내 주식 비중은 176조였는데 지금은 157조 원으로 약간 줄인 상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5% 이상 임원 보고해가지고 7월 5일자 종목별로 이렇게 공시된 내용들이 다 나와 있고 제출 대상자가 바로 국민연금이었다. 그리고 22년도 7월 5일자로 다 접수가 되었고요. 요거 규정을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규정을 좀 찾았습니다. 그래서 이 규정도 보시면 좋은데 국민연금은 주식 등의 대량 보유 상황 보고에 대한 특례 대상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자본시장법상 이 147조 규정에 따르면 여튼 주식을 대량으로 보유하는 경우, 여기서 말하는 대량 보유라고 하는 것들은 어떤 특정 기업의 대략 5% 이상 보유를 하게 될 경우에는 그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보유 상황과 보유 목적, 그리고 그 보유 주식 등에 대해서 전자공시 시스템에 보고를 하고 공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이 자본시장법 154조 요 규정에 따라 가지고 특례 대상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유한 주식의 이 보유 목적이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단순히 투자 목적인 경우에는 분기의 마지막 달에 다음 달 10일까지 보고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좀 어려운데 다시 말씀드릴게요. 2분기 국민연금 리밸런싱 이야기인데 4, 5, 6월 달이 2분기입니다. 그래서 그 2분기 중에 지분 변동, 그러니까 공시를 해야 되거나 보고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됐을 경우에는 분기 그 다음 달, 그러니까 6월이 마지막이었으니까 2분기의 마지막이었으니까 7월 10일까지만 보고하면 된다. 이 이야기입니다. 언제? 단순히 투자할 경우에. 그래서 국민연금은 특례 규정에 따라서 이렇게 보고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특정 A라는 사람이 어떤 삼성전자의 지분 5% 이상을 매수했을 경우에는 보고 발생일 기준으로부터 5일 이내에 보고해야 되지만 국민연금처럼 특례 규정 대상자 같은 경우에는 그 분기가 종료된 이후 10일 이내까지만 보고하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규정을 좀 잘 이해하시고 매번 반복되는 것들이니까요. 규정은 한 번 정도만 이해를 좀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왜 국민연금에게 이렇게 특례 적용을 하냐면 앞서 제가 국민연금 투자 규모를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157조 원을 국내 주식에 투자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이 기관이 어떤 특정 기업 지분 변동의 발생 상황이 나올 때마다 일일이 그걸 다 보고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연금 너네들은 운용 규모가 크니까 이걸 분기별로 한꺼번에 다 모아서 종합한 다음에 그 분기 끝나고 다음 달 10일 이내에만 보고해라. 이렇게 규정으로 명시해 준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기업들이 편입이 좀 되었고 또는 감소가 되었는지 요거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번에 5% 이상 신규 편입된 기업들을 잘 보시면은 오스템 임플란트, 레이, 제이시스 메디칼, 하나머트리얼즈, 한일시멘트, 효성중공업, 성광밴드, 진성TEC, 카카오뱅크, 화신, HDC, 대동, 대한해운, 롯데렌탈, 롯데지주, 리노공업, 삼양식품, CJ프레시웨이, 자화전자, JR글로벌 리츠, 한미사이언스, 한화투자증권, 현대코퍼레이션 이상 23곳입니다. 제가 굳이 이 영상에서 이 개별 기업의 종목을 하나하나 거론한 이유가 또 있습니다. 요거는 뒤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반면에 기존에 5% 이상 보고가 되었던 종목들인데 이번에
지분 변동 공시에 따라서 그러니까 지분율이 감소가 한 겁니다. 그래서 공시한 경우들이 상하프론테크, 첨부, 부강약품, 롯데푸드, 제주항공, LX하우시스, 풀무원, 한미글로벌 이상 8곳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들을 일단 잘 한번 눈여겨봐 주시고요. 3% 이상, 그러니까 5%까지는 아니지만 3%포인트 늘어나는 기업들이 있는데 현대건설기계, 해성DS, 유니드 이런 기업들이 편입이 되었고요. 빠진 기업들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2% 이상 좀 늘어난 기업들은 뭐 DL, 현대일렉트릭 이런 기업들이 있었고 대략 10곳 정도가 공시가 되었고요. 감소한 기업들은 한세실업, DB하이텍 이런 기업들이 공시가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국민연금이 아직 비중은 상당히 낮은 편인데 0에서 1%포인트 지분율이 조금씩 늘고 있는 기업들도 눈여겨보시면 좋습니다. 역시 이거는 그 이유를 뒤에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일단 종목은 대략적으로 여기서 간략하게 눈으로만 좀 한 번씩 익혀두시길 바라겠습니다. 편입된 기업과 선출된 기업 일단 숫자가 다 똑같아요. 37곳이 편입이 되었고 또 다른 37곳이 빠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요 기업들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데 그 이유 뒤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 보셨으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국민연금이 2분기에 매수한 섹터 특징을 제가 간략하게 정리를 해 보았는데 특히 3% 이상 그러니까 많이 매수한 기업들만 일단은 어느 섹터를 주로 매수했나 봤더니 의료기기 섹터, 그다음에 건설, 또 기계, 플랜트, 약간 무건 중후장대 사업을 하고 있는 이런 기업들, 그리고 자동차 부품주가 일부 눈에 띄었고요. 소비재, 반도체에서는 소부장 기업들, 기타라고 하는 기업들은 특정 섹터를 좀 구분하기 어려운 기업들이 있었는데 IT, 뭐 은행, 화학 각각 한 종목씩 편입됐고요. 지주사를 좀 많이 편입했습니다. HDC, 롯데지주, 한미사이언스 이런 기업들이 좀 편입이 되었는데 이 기업들의 기본적 특징은 이렇습니다. 일단 이거인 것 같아요. 가장 핵심 단어는 2분기 실적 기대 종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많이 편입한 기업들의 기본적인 특징은 2분기 실적이 좋다 하는 기업들을 대거 편입한 것으로 보이고요. 반도체 섹터 같은 경우에는 대형주는 매도를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SK하이닉스 이런 것들은 비중을 줄였는데 중소형주 종목들, 특히 우리가 소부장이라고 부르는 이런 업체들을 많이 편입했거나 지금도 편입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섹터 내에서는 중소형, 소부장들을 많이 편입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기본적으로는 2분기 실적이 상당히 좋을 것으로 기대가 되는 종목들, 이런 기업들 중심으로만 편입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이 영상의 가장 핵심 주제가 되겠는데요. 결국 우리가 이걸 분석하는 기본적인 이유는요. 국민연금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규모를 운영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어떤 특정 기업들은 국민연금이 꾸준히 살 경우에 주가가 오릅니다. 이거는 제가 투자 경험상으로도 많이 경험했던 것들이에요. 그래서 국민연금의 수급 동향만 잘 분석을 해도 우리가 투자 수익을 낼 수 있는 아이디어를 좀 얻을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일단 국민연금의 기본적인 투자 철학, 이건 어떤 거냐면요. 소위 말하는 가치 투자입니다. 내재 가치가 우량한 종목을 발굴해서 장기적으로 보유한다. 이게 기본적인 투자 철학이고 컨셉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운용 규모가 크기 때문에 하루하루 매매를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비중을 늘려가는 가운데서도 비중을 좀 늘렸다가 줄였다가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지만 전반적으로 보통 우리가 매수세라고 하죠. 그래서 한쪽 방향으로 쭉 가는 편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분위기 자체가 매수의 분위기인지 또는 매도의 분위기인지는 그 수급의 어떤 흐름만 봐도 알 수 있기 때문에 국민연금이 여튼
중장기 투자를 하는 관점에서는 특정 기업의 수량을 늘릴 경우에는 계속 늘려가는 경향이 있더라. 이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재무 구조가 우량한 거, 이건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실적이 견조한 기업 역시 투자의 기본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 중심으로 수량을 늘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여기에서 투자 아이디어를 좀 얻어가자.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결정적인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이 지금 매수 주체가 되면서 이미 오른 기업들이 있어요. 이런 기업들은 우리가 굳이 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국민연금이 다시 비중을 줄여나가면 이 기업의 주가는 빠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야 할 종목은 어떤 거냐면 국민연금이 지금 많이 샀는데 주가가 올라가지 못한 기업들, 이런 기업들은 국민연금보다 더 싸게 살 수 있는 매수의 시점이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을 우리가 주목하자,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앞서 제가 5% 이상 매수한 종목들 말씀을 드렸는데 그 종목들 한 종목씩 거론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바로 이런 기업들이 아직 올라가지 않았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요 종목들은 제가 멤버십에 가입하신 분들에게만 좀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하지만 앞서 보셨던 영상에서 앞서 봤던 페이지에 정답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추리는 거는 여러분들이 직접 하셔야 되는 것들이고, 멤버십에 가입하신 분들은 제가 요 내용 종목들을 볼 수 있도록 저희 네이버 카페에 보고서를 올려놨으니까요. 보고서를 직접 보고자 하시는 분들, 그분들은 저희 유튜브 멤버십 서비스에 가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투자 아이디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이 매수 기조를 이어나갈 수 있다, 이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그걸 가정해 보면은 아직 매수를 많이 안 한 기업에도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대략 0에서 1% 정도, 그러니까 아직 많이 매수 안 한 기업들, 이런 기업들은 3분기에도 꾸준히 매수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나 지금 제가 7월 달 해당 기업의 수급 동향을 봤더니 7월 되자마자 매도로 돌아선 기업들도 있고요. 7월 됐는데 꾸준히 매수하고 있는 기업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기업들을 주목해 보시면 또 다른 기회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 종목들 역시 저희가 멤버십 서비스를 가입하신 그분들은 보고서를 볼 수 있으니까 그분들에게만 저희가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종목은 지금 이런 기업들이 되겠습니다. 또 종목들은 보고서에 나와 있으니까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이번 영상에서 2분기 국민연금이 리밸런싱한 기업들 제가 정리한 것들 영상으로 공유를 해드렸고, 종목도 물론 중요하지만 기본적인 메커니즘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씩 공부를 하시면서 투자를 하자, 이게 저희의 모토이기 때문에 저희 아리스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주문은 결국 여러분들 스스로가 종목을 찾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언제까지 저희 영상을 보면서 또는 언제까지 저희에게 종목을 뭐 추천해달라 이렇게 뭐 요구를 하면서 주식을 할 수는 아마 없을 거예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본인들이 좋아하는 또는 본인들이 투자할 만한 기업을 발굴해낼 수 있는 능력, 그 능력을 키워낼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게 저희 독립 리서치 아리스가 해야 될 일들 중에 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멤버십을 이용하신 분들은 여튼 저희의 종목을 보고자 하셔서 들어온 거니까 그분들에게 드리는 것들이고요. 그 이외의 분들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고기를 잡는 법을 알려드리고 있는 것들이니까 직접 고기를 한 번씩 잡아보시고자 그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투자에 좀 참고하셔가지고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